이게 나중에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삼풍백화점은 좀 특수하게 뭐 특수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건물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소위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 무량판 구조로 한 이유가 그 도로에서 이렇게 접해가지고서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에 이 사선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 끝에서 이 건물의 옥상 끝까지 어느 정도 각도 이상으로는 못 올려요. 그건 이제 햇빛을 너무 차단한다. 햇빛을 차단하게 되면 도로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는 그 옆에 주민들의 그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 이상을 못 찍게 하는 고도 제한이라는 법령이 있는데 그 고도 제한에 걸려서 일반적인 그 보호 기둥 시스템, 그러니까 보호와 이제 바닥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가 이렇게 바닥판을 지지해요 원래. 그리고 그 보 밑에 이제 기둥을 받쳐서 그 기둥이 쭉 내려가서 이제 기초 위에 올라가면 건물이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초를 우리가 놓고 기둥을 올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를 가로지르고 그 보와 보 사이에다가 이제 판을 이렇게 놔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를 지르면 보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지르면 이게 보가 한 50cm 좀 높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께가 높이 보 두께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5층 같으면 또는 뭐 10층 같으면은 한 50cm면 5m가 차이가 나고 뭐 5층 같으면 2.5m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삼풍백화점이 지하가 꽤 깊었던 거 지하 4층인가 그렇게 되고 여기는 5층이라서 전체적으로 지하 8, 9층쯤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m 하면은 50cm면 이게 한 4m쯤 이게 차이가 나요. 높이가 한 층 높이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걸 기존 시스템인 보와 기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4층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를 없애버리고 그냥 바닥판에다가 이렇게 길쭉한 보를 가로지르지 않고 보를 없애버리고 좀 두꺼운 기둥을 그냥 바로 받추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소위 말해서 무량판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무량판 시스템은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대신에 보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만한 이제 안전율은 좀 더 높여주죠. 위험성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안전율을 좀 높여줘요. 다른 방식으로 안전율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두껍게 기둥으로 했다든가 철근을 좀 더 많이 넣는다든가 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볼을 빼버리는 대신에 그렇게는 하지만 거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시공이 전제가 돼야 돼요.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볼을 뺀 시스템으로 이제 그 무량판 구조를 택했는데 그러니까 5층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구조다. 이게 보가 있으면 설사 좀 잘못되더라도 슬라브가 바닥이 펑 꺼졌다 하더라도 또는 기둥이 탁 부러졌다. 기둥이 부러졌다고 해도 이 기둥하고 보라는 게 서로 얽혀가지고서 쓰러지기만 하지 이렇게 그냥 팍싹 주저앉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가 없다 보니까 일단 유사시에 잘못되면 그냥 기둥이 이 바닥을 뚫고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기둥이 바닥을 뚫고 올라와 버리고 슬라브 바닥판은 그대로 푹 가라앉아 버리고. 근데 일반적인 보가 있는 시스템은 기둥이 잘못되든가 뭐 바닥이 잘못되더라도 보와 기둥이 서로 얽혀서 이렇게 부러 쓰러지는 셈이 되고 그게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면 구멍만 뚫릴 뿐 바닥판은 그대로 밑으로 가라앉게 돼서 사람이 그 사이에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율을 더 높여요. 그런 부분 시스템은 보다 더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거고. 근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좀 흔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설계자나 하는 사람들이 그 무량판 구조 시스템의 장단점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되면 이것은 야단 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건물들 공사하는 수준으로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슬라브 바닥판에 깔려 있는 철근들, 이 철근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그 위치에 배근이 돼가지고 나중에 콘크리트가 묻혀지면, 콘크리트가 덮여지면 거기에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데, 그냥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건물로 생각하고 철근을 밟고 다니면서 작업을 했어요. 무슨 전기공사를 한다든가, 보통 이렇게 철근 배근해 놓고 전기공사를 하거든요. 이런 전기를 할 때면 전기선을 깔기 위해서 이제 바닥판 사이에다가 전기선을 까는데, 그런데 하면서 밟고 지나가고, 밟으면은 이게 철근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걸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철근이 이렇게 촘촘하게 깔리다 보니까 바닥을 디들려면은 철근과 철근 사이에다 집어넣고 발을, 그 다음에 또 발을 옮기고 하면 되게 이동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딱 격자 형식으로 깔려 있는 철근을 밟고 다니면 일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밟고 다녔는데, 이제 다른 건물 같으면,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것은 설사 그렇게 좀 잘못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너지는 시스템이 아니고, 좀 철근이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인데, 이 건물만큼은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마 그 일반적인 건물로 생각하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율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율을 다른 일반 건물보다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전율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잘못됐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가 공사 중이나 또는 그 공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백화점 운용하는 과정에서나 간에 서로 그 안전율 까먹기 경쟁한 것 같아. 그 건물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맹글고 또 유지 관리를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관행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6월 초부터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냉방기를 이제 가동을 하는데, 냉방기가 저 옥상에 있는 거예요. 옥상에 이제 그 열 교환기가 있죠. 물 뿜어대고 거기서 이제 열을 주고받고 해가지고서 시키는 건데, 그 모터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걸 돌리면서 가동하자마자 건물이 확 흔들리더래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보통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기둥이 있고 또 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얽혀 있으면 그게 단단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요렇게 있으면은, 보가 없으면 요렇게 있으면 이게 흔들리면요, 기둥은 금방 흔들려요. 기둥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기둥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누르는 힘에 대해서 견디게끔 돼 있거든요.
수직력에 대해서 경적이끔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렇게 흔드는, 옆으로 흔드는 힘에 대해서는 기둥 별로 힘을 못 받아요. 그것은 보가 받습니다. 이 보가. 옆으로 나 있는 이런 보가 이 옆으로 흔들리는 힘을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바닥판에 바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라 바닥판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그냥 기둥은 금방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옥상 위에 있는 그 냉방기가 가동하면서 모터가 돌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도는 힘이라 건물 전체가 뭐 흔들흔들했대요. 그것은 6월 초부터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침마다 흔들 하면서 6월 28일 정도는 이제 바닥이 쩍쩍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닥이 식당가 아래 바닥이 5층 바닥이 쩍 벌어져 가지고 기둥 주위에 그냥 구멍이만큼 뚫려 가지고 주먹이 들락날락 할 수 있을 정도만큼 이게 슬라브 바닥판이 쩍쩍 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으면은 이제 구조적인 그런 특성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걸 대피를 시키고 폐쇄 조치했었어야 되는데 하나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반 건물처럼 한 5cm 그렇게 주먹이 들락날락 할 정도로 그 구멍이 뚫려도 괜찮은 그런 건물로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28일 날 오후에는 그 한풍백화점 측하고 그 구조 설계를 담당한 친구하고가 미팅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강 대책을 좀 논의했다 그래요. 왜 그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건축법이 엔지니어,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이 깊숙이 관여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또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건축법의 23조 1항에 모든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바꿔서 기술사를 새로 도입을 했으면 구조 그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들도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구조 설계는 구조 기술사가 또는 설비 설계는 설비 기술사가 할 수 있게끔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닫아놓고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지금 2014년까지 오는 거예요. 60년, 62년에 만들어진 그 법조항이 50년이 넘게 오고 있고 그 사이에 건물은 100층을 넘고 있죠. 그 당시 그러니까 62년에 3층, 5층 대 시절에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100층이 넘는 지금까지도 오니까 그 100층이 넘는다는 것은 이제 디자이너인 건축사들의 손을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100층을 짓는데 그 기술자들이 절대적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자는 설계에서 배제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술자는 설계를 못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건축 설계의 권한은 건축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아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버렸다. 반드시 그 기술자가 그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은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리고 감리를 하는데도 또 시공을 하는데도 그렇게 기둥을 잘라내고 또 철근을 짓밟고 다니고 이런 짓을 못하게 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철근을 밟고 다녀도 괜찮을 거다. 또는 기둥을 요만큼 잘라내도 뭐 안전율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거다. 또 바닥판 까도
뭐 괜찮을 거다. 이게 그 현장에 또는 설계나 감리에 구조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설계를 구조 기술사가 안 해도 되고 구조 전문가가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못하게 하고 감리도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